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이 검찰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국정원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에서 55,689건의 선거 개입 글을 올린 사실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에 의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이 검찰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정치와 대선 관련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속 상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영권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질의와 조영권 지검장과 윤석열 전 팀장의 응답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국정원 문제 수사에 대한 또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보고 받으셨죠?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윤석열 팀장 좀 나오세요.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셨죠? 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국정원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이보다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해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신종마약을 밀반입하려던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항의는 없었다고 서영교 의원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에서 55,689건의 선거 개입 글을 올린 사실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에 의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화성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대선 주변에서 한 발짝도 뛰어나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냐라며 윤석열 수사팀이 적발한 트위터의 글을 공개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대화록 얘기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고 댓글 얘기가 나오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아마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저희들 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민식 의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오늘 신문 난 걸 보면은 이제 인터넷 그 댓글
보다도 또 트위터에도 뭐 상당히 많은 정치색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퍼나르고 또 리트윗하고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이 났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공소장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어제 윤상열 수석부 대표가 이분은 법조 출신 의원도 아닙니다. 네. 법사위원도 물론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이죠. 친박계의.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내밀한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입수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그중에 이 양반이 하신 얘기 중에 2230여 건의 댓글에 한해서만 사실상 증거가 있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 검찰 내부의 핵심적인 인물로부터 이번 수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 증거 관계를 언급을 했거든요. 직접 증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2233건. 네. 나머지는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팀장들을 데려다가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군무원 정모 씨와 현역 군인 고모 씨 등 사이버사 요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이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만 조직적인 지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온라인 활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팀은 이에 따라 이들이 올린 정치글에 대한 증거 보존과 함께 이미 삭제한 글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록 복원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한국어를 못하고 취직도 한 데 미국으로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배치되는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유모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지사 입사 때 이력서에 스스로 한국어에 유창하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영어방송인 아리랑TV에서 일할 때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 자막 감수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아들 유 씨의 입사 이력서를 확인한 결과 유 씨는 영어와 한국어에 유창하다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씨는 2006년 입사해 현재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모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의 2회 참여 재판 기일을 엽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국민이 공권력을 못 믿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뒤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중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뇌부는 특별수사팀이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17일 오후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검찰 수뇌부의 발표와 달리 수사팀은 윤석열 팀장이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사전 보고를 했지만 지검장이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면 사전에 보고했었다는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초한 것은 국가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병처럼 부리고 있는 권력 집단과 그 권력의 줄선 자들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이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도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왜곡까지 했습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범죄 행위는 윤석열 팀장이 이끈 검찰 수사팀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집권 세력이 검찰의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막기 위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또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했고 정권의 의중만 따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맞섰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녀 의혹 제기로 사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이번에는 윤석열 수사팀장까지 내쫓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남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해온 일을 생각하면 이런 염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공권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마저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독재 시절처럼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적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대신 적자 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LG 트윈스를 물리치고 5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플레이오프 전적 3승 1패를 기록한 두산은 2008년 이후 5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 삼성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3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3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